잖아요. 그럼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에 관해서 이거는 잘 보십시오. 소방 그 선임자 그것도 A3 사이즈로 코팅해서 걸어놓게 돼 있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A4로 슬쩍 붙여놨는데 사실 이것도 잘 보이는 거 좀 크게 해석하면 입구마다 다 붙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법령상이에요. 아까 안전교육 제가 쓱 말씀드렸지만 거주자 피난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 2에. 아니 우리 직원들도 하기 힘든데 거주자 데려다가 연 2에 피난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 나간다고 승강기 업체에서 뭐 하나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그 별 의미는 없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셔야 되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거를 제가 코팅해서 이렇게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번째 버전 9번입니다. 제가 이거 4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거를 오시는 분마다 드려요. 이것만 보시라. 최소한 우리 이 항목에 있는 줄 알면 대응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사업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골 때리는 법입니다. 이게. 전기 과장들 교육하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게 나오죠. 그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뭘 하게 돼 있죠. 직무고시. 전기 직무고시라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이 사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 직무고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기를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200만 원,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매월 애관 부하공사 애관이나 그 로드에 대한 검사, 분기별로 발전량 열화상, 반기별로 저항 측정하고 연에 한 번씩 변압기나 개전기나 품질사항 이거를 못한다. 이러고 있고 아예 공식화돼서 어떤 업체한테 주면 걔들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한참이 이제 뭐 한 번 가면 한 40만 원씩 주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협회에 강의한다고 뭐 전국을 뛰다닐 때인데 이때에 요즘은 여러분 그 전기 그 애주 주는 경우 있죠. 그 소형 단지. 근데 그거는 저기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기사업법에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요. 전기사업법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애들이 보면은 여기서 이탁사에서 발생한 소장이 주면은 하도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돈 몇십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권자가 소장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협회의 이상이에요. 니네들이 아니다. 니들은 하도급 업자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승강기 넘어가면 기도도 안 찹니다. 승강기 나오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도 사업자 선생님 그것만 탁 빠져 있죠. 몇 분 되지도 않는 거. 그 상황이에요. 직무고시도 그런 상황이고 이제 승강기 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승강기 쪽에는 그다음에 전기 쪽에 이제 여러분 요 파일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 이 전기 쪽에 보면 요 서류에 보면 빨갛게 제가 추가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은 올 1월 달에 22기 교육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여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라는 게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대별로 해서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기하고 기계가 잘 봐야 될 게 이거를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소장으로서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법령에서는 전기는 전기 과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전기 과장 무조건 의무예요. 그 다음에 소방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소방은 전부 다 2종입니다. 큰 것도 1종도 아니고 2종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과거에 소방법을 제정할 때는 5층, 아파트 10층짜리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다 2종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그 1종이나 뭘로 못 올리는 게 이 문제가 있어요. 1종이나 뭐 특급 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별도의 소방 담당자를 채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방 쪽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게 뭐냐. 기계 설비나 건축에서
우리도 전기과장만큼 권력 있는 사람은 니네 넣겠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관리비 증가의 요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방도 만약에 적용이 되면 소방 담당자를 뽑게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거 30년 이상의 특급이 요구돼서 개봉급의 수학보험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도 됐습니다. 앞으로 기계 유지 관리자가 되면 근데 이게 법도 부실해요. 기계공학과 나왔거나 기계전공한 공학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능공이라든가 뭐 공조냉동 기사가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데 법도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유지가 되면 관리소는 전기 담당, 기계 담당, 심지어 소방 담당의 법으로 뽑게 되면 그 세 사람 급여가 소장 급여를 능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리비는 대폭 상승되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건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게 자신도 없습니다. 이미 이 단체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 업계가 예부로 봐서는 참 건드리기 좋은 기관 단체가 되는 상태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승강기도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보다 요 내용을 좀 보십시오. 승강기 보면 이게 저기 뭡니까는 그 승강기가 2년 전에 승강기 여러분 유지업체 보게 되면 그 엘긴이 그 티센크루핀이 하지만은 거기가 유지기구도 계약하면 가불병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약 다 무효입니다. 승강기법을 슬그머니 바꿉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도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유일한 법이 아니라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냐면 하도급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관리나 부품의 3분의 2 이상을 공급하거나 자체 점검이 3분의 1 금액으로 따져서. 근데 무슨 소리냐? 여기에 현대 승강기가 들어와 있죠. 유지보수업체 아무나 온다 이거예요. 가불병을 해서 병한테 줬다 이거죠. 근데 그 병이 현대 승강기에서 사오는 부품이나 공급받는 금액이 반 이상 그걸 쓰면은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법을 바꿉니다. 이거 승강기 협회가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긴 했는데 승강기 협회는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요게 지금 그런 내용이 그 사람들이 또 승강기에서 또 하나 더 있었죠.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날지 모르겠지만은 보험. 승강기에 과거에는 승강기 공사를 하면 지들이 무슨 보험증권을 막 넣고 그랬어요. 우리는 애 넣냐 그랬어요. 그게 보험증권 애 넣었지. 근데 지금에 법을 바꿨습니다. 주민하고 우리 그 직원이 하는 보험이 아니고 외부 업체가 공사했을 때 승강기 보험을 넣으라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다 넣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에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제도적으로 이런 기관에서 이권 다툼에서 하나씩 들어와 있고 그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 올라가는 걸 뭘로 상쇄하고 있느냐? 소장들 급여나 소장들 환경 이거 깎아서 지금 상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모 단지가 보면 반장은 이제 야근하잖아요. 소장이 급여가 나면 여소장들 꽤 많습니다.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관리비는 이런 면에서 자꾸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항상 일정합니다. 왜 일정할까요? 직원 줄이고 여러분들 급여 깎아서 일정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해결이 잘 안 되리라 봐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승강기 유지에서 쭉 보시면은 그 승강기도 보면은 그 이거 있죠, 이거. 여기서 또 볼 때이죠. 자체 점검서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거. 승강기 근데 업체 사고는 있죠. 업체 사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분기별로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승강기 사용자 교육. 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교육 때문이라지만 지금 어찌하오리까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림청 나무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또 슬슬 또 이제 산림청에 또 들어왔죠. 이게 뭐냐 나무 의사제가 있습니다. 2018년 6월서부터 5년이니까 2022년, 23년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나무 의사라고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문제가 뭐냐?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독하면 세대 소독하고 뭐 지잡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 소독비만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시효가 되면 이 소독하고 나무 관리 별도로 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거 주려고 그러면 내본 거 깎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죄송하지만은 이게 자꾸 그 뭐죠? 가지를 보지 말고 줄기를 봐는 데가 바로 이런 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수도사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급수관 상태 검사 이거는 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응급 의료에 관해서 그 저거 있죠. 그 심장 충격기. 그죠? 옛날엔 자동 제사동기였는데 어렵다고 해서 심장 충격기로 바꿨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 저기 뭐야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장 충격기라는 거는 기준에 의하면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자료 보시면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요거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것만 주로 보시라는 게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저기 뭐야 그 경미한 공사 1,500만 원 미만 이게 건산법에 1,5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거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건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할 수가 있습니다. 행주관 청소를 하는데 발주 금액이 1,400만 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면허를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5화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안짝 가득하면 면허 증거하는 게 경미한 공사 아무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주택법이 아니에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위반되면은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그 헌법이 도라는 권리, 개인정보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죠? 개인정보법 위반하는 거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건축법, 노동법 이거는 보통 1,000단위입니다. 고로 주택법 아무리 해봐야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하위법이라고. 주택법 중요는 하지만 다른 법하고 상충되면 무조건 그 법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도급에 대해서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50%의 뭐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뭐 제한을 있는데 하도급을 하려면 갑의 승인을 해야 됩니다. 갑.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 서류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생소하시죠? 우리 법에 의하면 공사를 하면 4천만 원 이상 공사는 안전관리비가 조달처는 매월 퍼센트가 나옵니다. 입찰할 때 그거 다 사람들 내요. 이 돈은 그 사람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비 정산서가 오면 그것만큼만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어느 소장이 매덕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 정산하는 소장이 있다는 거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합니다.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귀찮아요. 네가 다 만들어와. 근데 항목만 보고 나서 그래서 서류라도 갖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겁니다. 여러분 매덕공사 할 때 안전관리 몇 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 안전은 업자들도 안 합니다. 또 하도급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법에서 강제한 겁니다. 네가 직접 쓰고 청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뭐죠? 이 파카 같은 거 멋있는 거 거기다 뭐 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돈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전용품비로. 자세히 보세요. 현장 가다 보면 아주 멋있는 그 뭐라고 그러냐 뭐 부스 닥트 비슷한 거래 하고 딱 품잡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안전관리비에 뺏은 겁니다.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정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 보면 안전관리 정산 규정도 있어요. 거기에서 정산해주고 그걸 갖다 업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그 현장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냐면 산업기사야 되냐, 뭐 초급기술자여야 되냐, 뭐 경력자여야 되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 공사하면 현장 대리인하고 서류 무조건 와요. 여러분들 검토하세요.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그 회사 직원인 게 아닌가 하도급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만 놓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프리패스라고 그러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도 여기서 또 빠먹었는데 또 안전교육도 그 도급사업자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16시간 해야 돼요. 16시간. 근데 그거를 업체하고 소장이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합니다.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 서류 잘 만드시고 이거 써라.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요 사안들이고 여기 세목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좀 쉬어. 어떻게 조금만 쉬었다 하실까요?